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할 거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방정식 연습 문제 303페이지 스텝 2 가겠습니다. 320번. 자, 원의 방정식이 이제 중학교 때도 안 나온 내용이어가지고, 그죠? 조금 이제 색다르기도 하고, 좀 배우다 보면은 또 원의 방정식이 좀 어려운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쌤이랑 같이 하면서, 모르는 것들 다시 한번 공부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320번. 자, 일단 또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6,2라는 점 P가 있는데, 이거와 원 위의 점이 하나 Q가 있대요. 원 위의 점 Q는 좌표는 정해져 있지 않아. 그때 선분 PQ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래. 자, 과연 이게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냐? 이게 뭔 말이냐? 적당히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원 문제가 나오는데, 원의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적당히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면은 이해가 금방 됩니다. 근데 이게 막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원방정식을 뭐 좌표 평면에다가 정확히 뭐 좌표까지 해서 그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문제를 이해를 하는 거니까. 자, 일단 원 하나 그려놓고 중심 좌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 써놓읍시다. 0,2는 중심이고 뭐 반지름도 3인 걸 알아요. 자, 그 다음에 6,2가 어딨냐? 6,2 뭐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럼 적당히 찍죠, 뭐. 6,2를 적당히 찍어봅시다. 여기 점 P가 있다. 쌤, 이거 원 안쪽에다가 찍으면 안 됩니까? 자, 이런 문제는 원 위의 점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이런 문제는 항상 이 점이 원 밖에 있어야 됩니다. 원 안쪽에 있는 문제는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원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거는 원 위의 점을 Q를 여기를 찍으면은 점 P까지 길이는 요게 될 거고 원 위의 점 Q를 얘를 잡으면은 P점까지 거리는 얘가 되고 그죠? 원 위의 점을 누굴 잡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가 길이가 다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때 가장 멀리 있는 거 최대값은 얼마고 최소값은 얼마냐. 자, 생각합시다. 과연 원 위의 점에서 제일 가까운 게 누구고 제일 먼 게 누구냐. 자, 항상 원에서는 중심이 중요하다. 요 점 P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하나 쭉 긋는다. 선을 하나 쭉 그었을 때, 그죠? 이 원과 만나는 점이 두 개 생깁니다.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생긴다. 그럼 이때 점 P에서 요 점까지, 요게 제일 짧은 놈이야. 길이가 제일 짧은 거예요. 요 길이가 최소값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멀리 있는 요 놈이 있지, 그지? 요 놈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었을 때, 원과 만나는 점 이 두 개가 하나가 제일 짧은 거고 하나가 제일 긴 거다. 근데 이 길이를 구해보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점 좌표를 알면은 당장 구할 수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원의 중심을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을 O라고 하면은 우선 중심에서 P까지 OP 길이를 먼저 구한다.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0,0에서 6,2니까 자, x값 길이 빼면 제곱하고 36 y값 길이 빼면 제곱하면은 4 그래서 루트 40이 됩니다. 그러면 2루트 5가 됩니다. 2루트 얼마냐 40이니까 2루트 10이 됩니까? 그래서 중심에서 일단 점 P까지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볼 거냐. 제일 짧은 길이는 우리가 반지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반지름이 요게 3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전체 길이 방금 구한 거 요 전체 길이가 2루트 10이었는데 거기서 반지름 3 빼면 짧은 거고 2루트 10에서 반지름 3 더해주면 제일 긴 거지. 자, 그래서 최대값 m은 P에서 중심까지 거리 2루트 10 구한 거에다가 반지름을 더 더해주면은 최대값이 되고요. 최소값은 반대겠죠. 2루트 10 구한 거에다가 반지름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 거기다가 마지막 마무리는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하는데 딱 보니까 여러분 합차 제곱차 모양이죠. 그래서 2루트 10 더하기 3과 2루트 10
빼기 3을 곱해주면은 합차 제곱차 공식으로 40 빼기 3, 3은 9 해서 이게 31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원 밖의 점과 원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 중심을 지나는 선을 긋는다. 만나는 요 두 점이 가까운 게 짧은 거리고 먼 게 제일 긴 최대값이다.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심에서 요 점 P까지 요 길이를 먼저 구해서 반지름을 빼고 더해서 요 방법을 잘 익혀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이 방법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 321번. 원의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뭐 K값 때문에 조금 뭐가 귀찮은 게 있긴 한데 일단 원의 방정식이 있고, 자, 물어보는 거는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될 때 중심 좌표를 구하시오. 원 넓이 문제 나왔네. 자, 그러면 이 원 자체가, 원의 방정식 자체가 일반형이니까 우리가 뭐 중심도 그렇고 구하는 것도 중심이고 물어보는 게 또 넓이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표준형. 자, x제곱 마이너스 4kx 바로 할게. x 2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k의 제곱이 되고요. y제곱 2ky니까 y 이거 2로 나누면은 k죠. 그죠? k제곱. 자, 상수 넘겨서 처리합시다. 마이너스 10k 넘어가고 플러스 15 넘어갔고, 요거 완전 제곱 만들 때 2k의 제곱 4k 제곱이 필요했어요. 우변에 같이 더해줍시다. 요거 완전 제곱 만들 때 k 제곱이 필요했어. k 제곱도 이렇게 맞춰서 더해주자. 그런 다음에 이 우변 정리하죠. 뭐 정리. 자, 정리하면은 5k 제곱 마이너스 10k 15 이렇게 해서 원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꿨다. 그럼 이제 원 넓이 누가 결정하냐? 그죠? 요 놈이 결정합니다. 이게 반지름 제곱짜리니까. 근데 우리가 원 넓이 자체가 왜 파이 r 제곱이잖아요. 반지름 제곱한 거에다가 파이 붙인 게 넓이인데, 근데 이 우변 요 자리가 바로 r 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 요 식에다가 뭐만 붙이면은 파이만 붙이면 이게 원의 넓이다. 자, 근데 그 원의 넓이가 k에 대한 2차식으로 되어 있다. 그 넓이 5k 제곱 10k 플러스 15 물론 파이를 붙여야 넓이입니다. 근데 이 식 자체가 뭐 파이가 있긴 하지만 2차식이야. 이거의 최소가 언제 최소냐? 쉽게 얘기하면은 요거 2차 함수로 생각할 수 있죠.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언제? 바로 얘기했지. 2차 함수 얘기할 때 많이 했습니다. 최대 최소 문제 이거 뭐 완전 제곱 표준형으로 바꿔도 되지만은 결국 여기서 추계 방정식만 바로 구해주면 돼요. 추계 방정식 기억납니까? 추계 방정식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추계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추계 방정식 바로 표준형을 안 바꿔도 돼. 그럼 여기서는 추계 방정식이 뭐냐? 추계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빠르게 암산하면은 추계 방정식이 x는 2가 나옵니다. 아니, x는 1이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2분의 b. 그래서 추계 방정식이 1이고 요 2차 함수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추계 방정식이 x는 1이야. 그럼 딱 봐도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치? k 범위가 또 따로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x값 1에서 k값이구나. 추계 방정식이 k예요. 문자가 k. 문자가 k니까. k값 1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하나 확인하면 k값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그죠? k값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얼마 나옵니까? 10이 나오지, 그지? k값 1을 대입을 하면은 최소값은 10이 나오는데 1 집어넣으면 10이 나오는데 파이까지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 넓이의 최소값은 10파이가 나옵니다.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넓이가 최소가 될 때, 즉 k가 1일 때 물어보는 건 중심을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중심 좌표는
K가 1이면은 우리 원방정식에서 중심좌표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K에다 1 집어넣으면은 중심좌표는 2, K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중심좌표를 구할 수 있다. 원의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꿔가지고 이 우변 자리가 R 제곱자리다. 요거가 바로 파이만 붙여주면은 이게 원 넓이다. 그 원 넓이의 최소가 언제 최소냐? 2차식이네. 2차 함수 최대 최소. 2차 함수 최대 최소 또 나왔습니다. 원문제 풀다가도 2차 함수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계방정식 이용해서 최소값 가질 때가 1일 때를 알았습니다. 그럼 그 1 가지고 중심좌표까지 마무리. 자, 원의 방정식을 표준으로 바꿔서 2차 함수까지 연결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32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정말 계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계산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자, 일단 문제 읽어봅시다. 직선 방정식 3개 있다. 직선 방정식 3개. 근데 그냥 딱 봐도 기울기가 다 다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 직선은 평행한 직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직선을 쫙쫙쫙 그어보니까 문제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더래.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구하는 거는 그 삼각형 외적 원 넓이 구하래. 외적 원. 외적 원. 우리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 세 개의 직선을 그어서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삼각형에 왜 꼭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적당히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은 직선 하나 쓱 긋고 적당히 그리면 돼요, 얘들아. 굳이 좌표표면 정확히 할 필요 없어. 자, 또 다른 직선 하나 쓱 그어주고 또 다른 직선을 그어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하려면은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이 직선 3개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잘 붙입시다. 자, 위에 거를 기역이라고 할게. 중간 거를 니은, 그 다음에 거를 디귿. 이렇게 해야 안 헷갈립니다. 자, 그럼 세 직선 중에 또 적당히 기역, 니은, 디귿 이름 붙일게요. 자, 요거를 기역, 요거를 기역. 그 다음에 요거를 니은 해볼까요? 니은. 그 다음에 누구냐? 요것을 디귿. 이렇게 해줘야 이 교점들이 누구와 누구의 교점인지 여러분들이 안 헷갈려. 자, 일단 삼각형을 만들었게끔 그린 다음에 외적 원이라는 거 배웠죠. 이 삼각형 세 꼭지점, 그죠? 세 꼭지점을 동시에 다 지나는 이런 원이 외적원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제 이 외적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원 넓이는 여러분 항상 또 뭘 구하고 뭘 구해야 되냐? 이 원의 중심을 구해서 그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결국 이 문제를 그래서 이 삼각형 세 꼭지점을 지나는 외적 원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그 외적 원의 중심좌표 구해가지고 반지름까지 구해줘라. 자, 그럼 일단 교점 구합시다. 자, 첫 번째 기역과 니은의 교점 구할게요. 기역과 니은의 교점. 둘이 교점 구하려면 연립해야 돼. 그래서 기역, 니은 교점 구할 때 연립 한번 하고 또 요거 구할 때 연립 한번 하고 연립을 3번 해야 됩니다. 연립을 3번. 그래서 연립 방정식만 3번 해야 돼. 자, 기역, 니은 누굴 맞출까? y 계수 맞출게요. y 계수 맞추면은 여기 3을 곱하면은 15x 3이 6y 38 8 넘길까? 그럼 마이너스 8인데 3 곱하니까 그러니까 38 24. 자, 밑에다는 2를 곱할게요. 14x 마이너스 6y. 자, 10이 넘어가고 2를 곱하니까는 24. 자, 그럼 둘이를 어떻게 할까요? 더해주면 되겠네, 그지? 더해주면은 29x 날라가고 다 날라가네? 0이네. 그래서 x 좌표가 x 값이 0이 나옵니다. 그나마 자, x0 집어넣읍시다. x0 어디다 집어넣을까? x0 위에다 집어넣을까? 0 집어넣으면은 y 값도 마이너스 4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게 기역과 니은. 요게 기역이었고 요게 니은이었고 그 교점 좌표 요놈이 0, 마이너스 4가 나왔다. 이제 하나 나왔어요. 자, 이걸 두 번 더 해야 돼요. 니은과 디귿 갑시다.
니은과 디귿 교점. 자, 이번엔 누굴 맞출까? 아우, 둘 다 똑같네요. 자, 일단 x 맞출게요. y 맞춥시다. 여기 7 곱하고 밑에 3 곱하고. 자, 7 곱하면은 49x. 계산 문제 얘들아. 7, 3, 21y는 12 넘어가고 7 곱하는 거니까 12 곱하기 7, 84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는 3을 곱할게. 그럼 3은 9x, 3, 7, 21y는 30 넘어가고 3을 곱하는 겁니다. 90이 됩니까? 자, 또 y 계수 맞췄으니까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둘이 더하면은 58이 됩니까? 58x 날라가고 는 둘이 더하면은 174가 됩니까? 아, 수가 좀 크죠? 자, 근데 딱 나눠주면은 딱 나눠 떨어지나? 174를 58로 나누면은 3 됩니까? 3? 딱 되네. 네. 그래서 x값 3 딱 나옵니다. 그럼 3 나왔으니까는 y값도 구해주면은 3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예요? 3을 여기다 집어넣을까? 그럼 7x는 3, 3은 9. x값이 3이구나. x값 3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밑에 3, 3은 9. 그러면 9 빼기 30 하면은 마이너스 21 넘어가서 y값도 3이 나오네요. 그죠? y값 3 나오니까. 그지? 그래서 x값 y값도 얘를 방정식 풀어서 구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니은과 디귿의 교점 3,3 구했습니다. 자, 요게 니은이고 요게 디귿이어서 요게 3,3이더라. 3,3.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또 남았어. 기억과 디귿. 기억 디귿 나왔습니다. 자, 누구 맞출까? 왜 이렇게 자, 또 기억과 디귿 뭐 맞추기가 힘드네. 자, 5랑 3 맞출게요. 5랑 3 15로 맞출게. 위에다 3 곱하면은 3, 5, 15x 3, 2, 6y는 8 해서 넘어가면은 3 곱합니다. 24. 자, 밑에다가는 5를 곱할게요. 5, 3, 15x 5, 7, 35y는 자, 30이 넘어가서 5를 곱하는 거니까 150이니까. 자, 이번에는 둘이를 15x 뺍시다. 그죠? 자, 날라가고 빼면은 뭐야? 35에서 6을 빼면은 마이너스 29y니까 는 마이너스 24에서 150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74가 됩니까? 174. 자, 나눠 떨어집니까? 6으로 됩니까? 6, 22, 6, 9, 50. 6이 됩니다. 나눠 떨어집니다. y가 6이 나옵니다. 자, y가 6이 나오면은 x값도 x값까지 y값 6을 어디다 집어넣을까? y값 6 여기다가 6, 6, 36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0이네. 그럼 15를 나눠주면은 x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4 6, 6, 36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x과 y 값을 여러분들이 또 구해줘야 됩니다. 자, 우선 교점 좌표 3개 구하는 것부터 여러분 계산이 너무 터나와요. 그죠? 너무 많습니다. 자, 일단 교점 구해서 마이너스 4,2로 이게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형 세 꼭지점을 구했다. 자, 시간만 조금 걸리는 거야.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 그럼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 좌표를 알아야겠지. 그래야 반지름도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이 삼각형 세 점을 지나는 이 외접원의 중심, 이거를 우리가 또 외심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외심. 이것도 우리 앞에 저 앞단원에서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했습니다. 이 외심의 중요한 성질이 있죠. 외심의 중요한 성질. 꼭지점까지 길이가 다 똑같다. 즉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꼭지점까지 길이가 똑같다. 즉 다른 말로 이 외심, 외접원의 중심 좌표는 세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다.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다. 자, 또 외심 좌표 구하기 위해서 외심 좌표를 적당히 O라고 할게요. 여기서 꼭지점은 ABC라고 할게요. 그래서 외심 O점 좌표를 모르니까 적당히 A, B라고 잡고 O에서 A까지 길이와 OA 길이와 그 다음에 O에서 꼭지점 B까지 길이와 O에서 C까지 길이가 전부 똑같다. 자, 요것도 또 연립방정식 계산 또 해야 돼. 자, OA 길이와 OB 길이 같다.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나눌게요.
어차피 길이가 같은 거니까 우리 또 제곱을 해도 다 똑같죠. 제곱을 하는 이유는 두 점 사이 거리 할 때 루트 없애려고. 자, 이거 O, A, B랑 A 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갑시다. 요거 A, B. 자, 두 점 사이 거리 X값 길이 뺍니다. A 더하기 4의 제곱 Y값 길이 B 빼기 6을 합니다. 제곱은 OA 길이 제곱은 OB 제곱 갑시다. A에서 0을 빼니까 A 제곱. 그 다음에 B에서 마이너스 4를 빼는 거니까 B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해서 같다 식 하나 방정식 세우고, 그 다음에 또 OA랑 OC랑 또 같다. 이렇게 식을 두 번 세우면 됩니다. 자, OA는 그대로 한번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C. A, B랑 3,3이랑 A, B랑 3,3이랑 그러면 A 빼기 3의 제곱, B 빼기 3의 제곱. 이 두 식을 정리해서 연립을 또 풀어야 된다. 자, 정리합시다. 할 수 있어요. 자, 바로 A제곱 날아가고 B제곱 다 한 방에 날아갑니다. 자, 여기 하면 8A. 그치? 8A. 검사합시다. 여기 A 없네요. 8A가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2B. 여기에 플러스 8B인데 8B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2B에다가 8B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0B. 자, 상수 한 방에 처리할게요. 4, 4, 16, 66, 36. 그 다음에 4, 4, 16. 그럼 16 양변에 날아가고 36을 이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복잡한 식도 여러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것도 A제곱 날아가고 B제곱 날아가고 여기에 8A. 여기가 마이너스 6A. 넘어오니까는 14A. 그 다음에 B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12B. 마이너스 6B. 그죠? 넘어와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B가 남네요. 마이너스 6B. 자, 상수항. 계산이 많이 복잡하죠? 4, 4, 16, 66, 36, 3, 3은 9, 3, 3은 9. 자, 상수항 넘겨서 처리합시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52가 되고요. 52를 넘어와서 18과 빼면은 마이너스 52 빼기 18, 34가 됩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연립 방정식을 정리했다.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하면 되겠네. 자, 일단 위에 거 8A, 20, 36. 4로 나눌 수 있죠. 4로 나눠주면은 2A, 5B, 마이너스 9 될 거고. 자, 밑에 거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2랑 나누면 7A, 3B, 마이너스 17. 자, 요걸 연립을 할 건데, 아이고, 또 개수 맞는 게 없네. 개수 맞는 거 찾읍시다. 자, 누구를 맞출까? 5랑 3을 맞출게요. 15를. 자, 위에 3 곱하면은 6A, 3, 5, 15B. 아우, 복잡하다. 3, 9, 27. 밑에 5를 곱하면은 35A, 15B. 5를 곱하니까는 85가 됩니까? 와, 이제 다확한데 15B 부호 똑같으니까 뺍시다. 자, 35에서 6을 빼면은 마이너스 29A. 마이너스 27에서 85를 빼면은 플러스 58이 됩니까? 58. 자, 이래서 A값. 제발 나눠 떨어져라. 59 나누기 28. 나눠 떨어지네요. 2로 나눠줍니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A값 마이너스 2 구하는 거를, 자, 뭐 적당히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B가 마이너스 5니까 B가 1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좌표가 이제 구해졌다. 마이너스 2,1이라고. 아,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 이제 이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1이랑 누구랑 할까? 뭐 기억해도 되고 뭐 A, B, C 아무거나. 그래서 마무리는 외심 마이너스 2,1 요 점 좌표와 누구로 할까요? B로 할게요. 0, 마이너스 4 B 0, 마이너스 4와의 길이만 구하면 반지름이다. 자, 길이 구하는 거 배웠죠? 루트 X값 길이 뺀 거 제곱 4
y값끼리 뺀 거 제곱 25. 그렇게 해서 루트 29가 반지름이다. 자, 그러면 넓이는 그죠? 29파이가 나온다는 거. 아, 근데 구하는 거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네, 그지? 322번. 아, 왜 저번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원 방정식을 구하는 거네. 아, 쏘리. 왜 저번 방정식? 똑같죠? 어차피 우리가 중심좌표 구해놓은 게 있고 반지름도 루트 29를 알았으니까. 자, 그럼 마무리. 마이너스 2,1이니까 x 플러스 2제곱이 될 거고 y 빼기 1의 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 반지름은 루트 29니까 제곱을 하면은 는 29 해서 이렇게 외접원 방정식이 구해졌다. 와.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 진짜 그냥 계산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교점 좌표 3번 구하기 위해서 연립 방정식을 3번 풀어야 되고 근데 그 교점 3개를 구했어. 교점 3개를 구한 걸 가지고 이 외심 좌표 구하려고 외심에서 A까지 길이와 B까지 길이가 같다. 또 A에서 C까지 길이가 같다. 또 연립방정식 이걸 또 계산을 하는 과정이 되게 긴 거지. 그죠? 계산을 여러 번 하는 거지. 개념 자체나 이런 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이 많은 계산을 하다 보면은 한 번 삐끗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할 때 꼼꼼하게 부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거만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은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선생님이 계산한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돼. 동영상 스탑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 알겠지? 다음. 자, 그 다음 323번 갑시다. 자, 실력업 문제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 문제 읽어봅시다. 자, 원방정식이 하나 있어. 아주 이쁘게 중심좌표 나와 있고 반지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원 위에 두 점을 두 개를 찍었대. 좌표까지 다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물어보는 거 뭘 물어보냐. 삼각형 PAB를 만드는데 AB점 두 개 그대로 사용을 하고 P라는 어떤 점을 하나 또 새롭게 만드는데 읽어보니까 그 점 P도 원 위의 점이래. 그러니까 요 A, B, P가 전부 이 원 위에 다 있는 점이야. 세 개가. 그걸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직각삼각형이 되게 만들래. 원 위에 점 3개를 찍어가지고 삼각형을 만드는데 직각삼각형이 되게 만들래. 자, 원이 나오고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용에 있어. 3학년 2학기 내용. 자,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이 있고 원 위에 점 3개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냐. 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에서 지름을 하나 그어요. 지름을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또 원 위에 어떤 한 점 아무거나 콕 찍어. 그러면 이 지름을 그었을 때 양 끝점과 또 다른 원 위의 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면 이 삼각형이 항상 뭐다? 그죠? 이게 원주가 90도가 되어서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거 중3 2학기 내용 할 때 우리 원주각 할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에서 삼각형 세 점을 찍어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그게 직각삼각형 어느 한 각이 직각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 빗변 있죠. 한 변이 지름이어야 됩니다. 이게 지름. 지름을 한 빗변으로 하고 원 위에 다른 점을 찍어서 삼각형을 만들면은 항상 90도. 여기를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이거 90도. 여기를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90도. 어딜 찍어도 항상 90도가 된다. 자,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좀 힘들어요. 자, 근데 A점과 B점이 있고 또 이제 원의 중심좌표 알고 있단 말이야. 자, 중심좌표가 지금 대놓고 나와 있어. 2,1이라고요. 2,1. 그리고 A점, B점 좌표도 나와 있는데 뭐 A와 B점이 당장 이 원 위에서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어. 자, 근데 이 A와 B가
지름의 양 끝점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와 B가 지름의 양 끝점이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점 P는 몇 개 있냐 얘들아? 그죠? 여길 찍어도 여길 찍어도 무수히 많아요. 점 P가 무수히 많아. 두 개가 생길 수가 없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A점과 B점이 어떤 한 지름의 양 끝점이 될 수가 없어. 즉, 이 변 AB가 B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A점 좌표가 지금 6,4고 B점 좌표가 마이너스 2,4인데 얘네들이 중점을 구해봐. 그럼 중점을 구했을 때 이 중심 좌표 2,1이 나올 수 있냐 말이야. 자, 중점 구하면은 2,4가 나와요. 근데 2,1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A와 B는 지름의 양 끝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지름이 될 수가 있냐? 삼각형인데 AB가 지름이 안 되면은 P랑 A가 지름이 될 수가 있겠지, 그지? PA가 지름이 되거나 아니면은 바꿔서 P랑 B가 지름이 되거나, 그죠? 그럼 여기에 A가 있을 거고 여기에 B. 이런 식으로 PA가 지름이 되면은 나머지 점 B이 이거는 원위에 한 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PB가 지름이 되면은 또 A점을 원위에 한 점 찍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래서 점 P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지름이 되는 경우, PA가 지름이 되는 경우. 자,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는 PA가 지름인 경우. 자, PA가 지름이 된다는 소리는 PA의 중점이 중심이다. 그래서 이 두 점의 중점이 2,1. 그래서 P점 좌표를 적당히 문자로 찍을게요. A, B라고 찍어서 A점 몇 콤마 6,4 이거의 중점을 구한 게 원의 중심 좌표 2,1이랑 같다 해주면 되겠지. 자, 중점 좌표 둘이 더하면은 A 더하기 6 2로 나눈 게 중점인데 그 X좌표 2랑 같다. Y좌표 마찬가지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중점 Y좌표인데 1 이렇게 해서 A값 구해주면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오고 B값은 자, 그래서 저 P좌표가 하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이렇게 하나 나올 수 있다. 똑같이 하면 되죠. PB가 지름이다. 그럼 P점 좌표 A, B라고 찍고 B점 좌표 나와 있잖아, 그지? 마이너스 2,4라고 해서 얘네 둘이 중점이 원의 중심 2,1 되게 만드는 거. 자, 걸어볼게요. 또 PB 중점 A 마이너스 2 더해서 2로 나눈 게 중심의 X좌표 2 Y좌표 마찬가지 2분의 Y좌표 B 더하기 4에서 중심의 Y좌표 1 그래서 여기서 A값은 얼마 나옵니까? 6 나오고요. 여기서 B값은 그래서 P점 좌표가 6,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나올 수 있다 이 소리야. 점 두 개가. 근데 마지막 구하는 거는 그 두 점의 또 중점까지 구해요. 그래. 요 점 P 하나와 이 점 P 하나 얘네 둘이 중점 또 구하래. 아, 중점만 세번 구하네. 그래. 그럼 이제 마무리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은 중점이 2,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은 요게 우리가 구하시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A값이 여기서 A값 B를 잡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래서 중점 A 좌표는 A값은 2고 B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자, 원에서 직각삼각형 만드는 문제 중3 2학기 내용 원주각 개념 이거 적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름이 하나 있어야 되고 요 경우는 우리 또 나중에 우리 경우에서라든지 중학교 2학년 내용 할 때도 많이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안 나왔나? 고등학교 우리 또 경우에서 배울 텐데 원에서 직각삼각형 만드는 방법 지름이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원위 한 점 찍으면 반드시 이게 직각이 되게 돼 있다. 자,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누가 지름이 될 수 있냐, 그죠? 누가 지름이 될 수 있냐, 그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우리는 계산으로.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24번. 자, 이 문제는 따로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뭔 말이냐? 자, A, B점 두 점 좌표 대놓고 나와 있고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재보니까 거리에 b가 나와 있어. 2대 1.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2대 1 되는 점들을 우리가 점을 p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를 쟀을 때 거리의 b가 2대 1 되는 게 점이 하나만 있을까? 무수히 많이 생긴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를 쟀는데 길이의 b가 2대 1 되는 거. 예를 들면은 AB를 선분으로 이렇게 쫙 이었을 때 적당히 점 P를 잡아서 A까지 길이랑 B까지 길이를 잰 게 2대 1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 하나 있겠죠? 여기 2대 1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점 P가 있을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여기서는 꼭 선분 위의 점이 아니라 그랬거든. 그냥 이 평면 위에 아무 점이나 생각해도 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점 P를 한 이 정도 찍었을 때 요렇게 A까지 길이를 재고 요렇게까지 길이를 쟀을 때 요 길이가 또 2대 1 되는 점 P가 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또 얘만 있을 거냐? 그럼 생각하면 또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겠지, 그지? 뭐 밑에 쪽에도 있을 거고 한 이 정도 찍었을 때 요 길이와 이 길이를 쟀을 때 요게 또 2대 1 점도 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우리가 다 찍어볼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2대 1 되는 그 점 P가 여러 개 찍힐 거고, 그 점 P가 찍힌 거를 쭉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도형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 도형을 우리가 이것만 보고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그 도형을 식을 써서 구할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자취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이 남기는 흔적, 그 자취가 어떤 도형이 되고 그 자취를 식으로 쓰면은 어떤 방정식일까? 자, 자취의 방정식 했었죠? 구하는 게 점 P의 자취야. 그래서 점 P 좌표를 x, y라고 둬라. 기억납니까? 자취 방정식. 자취를 구하는 점의 좌표를 x, y. 그 자취의 점 좌표, x 좌표, y 좌표 관계의 식을 찾으면 된다. x 좌표, y 좌표의 관계의 식을 찾은 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식으로 쓴 거다. 그러면 관계의 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 있는 대로 그대로 쓰는데, 자, 2단계. 말 그대로 A부터 P까지 길이 재고 B부터 P까지 길이 재서 B가 2대 1. 그 비례식 쓰면 돼요. AP 길이 잰 거랑 땡땡 BP 길이 잰 게는 2대 1. 이 비례식 자체가 관계식이지 뭐. 그래서 이걸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 미리 갑시다. 자, 그러면 AP는 2BP. 자, 이 상태에서 AP도 그렇고 BP도 그렇고 두 점 사이 거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생기잖아. 루트가 생기잖아. 귀찮잖아. 그래서 미리 여기서 미리 양변 제곱을 합시다. 미리 양변 제곱을 하면은 AP 길이 제곱한 거는 이 전체 우변을 제곱하는 거니까 2도 제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깜빡하면 안 됩니다. 2 제곱하면 4 BP. 자, 요 관계식에 맞게끔 식을 쓸 거야. 자, 이제 식 씁시다. AP 제곱, 두 점 사이 길이 제곱, A점 좌표 이거랑 P점 좌표, x, y 찍은 거랑 두 점 사이 거리, x값 길이 뺀 거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값 길이 y 빼기 1의 제곱, AP 제곱는, 자, 그 다음 BP 제곱, x값 길이 뺍시다. x 마이너스 2 제곱, y 마이너스 1 제곱. 여기까지가 BP 제곱인데 4배를 해야 돼, 얘들아. 2배를 하는 게 아니고 양변 제곱을 했기 때문에 4배를 해야 돼요. 4배. 괄호 중괄호를 하고 전체 4배 이렇게. 자, 이제 관계식 세웠잖아. 근데 이게 좀 지저분하니까 이제 이걸 뭐만 하면 되냐? 깔끔하게 정리만 하면 된다. 자, 깔끔하게 정리 여러분들 잘 하니까. 자, 바로 갈게요. 여기 x제곱 4x제곱이야. 근데 여기 x제곱이 또 하나 있어. 넘어가면은 3x제곱이고요.
y제곱부터 갑시다. 또 y제곱인데 4y제곱이야. 여기 y제곱 하나 있어. 또 똑같이 3y제곱이야. 자, x 개수 갑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4x. 4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6x입니다. 근데 여기에 2x가 있어요. 그게 넘어와야 되겠죠.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8x가 됩니다. y개수. 여기 마이너스 2y인데 4를 곱해야 된다 얘들 제발. 마이너스 8y가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y가 있습니다. 그치?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y가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거 상수만 남았어 얘들아. 상수. 여기 상수 1, 여기 상수 1, 여기 상수 2는 4, 1, 2는 1 더하면 5인데 4를 곱해야 돼요. 4를 곱하니까 5, 4, 20이 됩니다. 우변의 상수는 20. 자, 그러면 1, 1, 2를 넘기면 18이 되겠죠. 18는요. 자, 이제 좀 더 깔끔해집니다. 근데 뭐가 나눌 수 있겠네. 3으로 나눠주면은 6x, 2y, 6. 뭔가 이제 우리가 익숙한 도형의 방정식으로 정리가 되네. 원방정식이죠? 근데 마지막 구하는 게 뭐 각 PAB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 원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중심이랑 반지름까지 한번 구해보자. x-3의 제곱 y-1의 제곱은 6 넘어가고 상수 9랑 1 더했으니까 10이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깔끔하게 표준형으로 만들죠. 원방정식이 완성이 됐다. 이놈이 누구냐? 이 관계식 정리한 게 점 P가 나타내는 자취 방정식이 얘들아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B를 조사했을 때 그 B가 이렇게 뭐 2대1 될 수도 있고 뭐 3대2 B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런 몇 대 몇 되게 하는 이 점 P의 자취를 구하면은 원이 만들어집니다. 즉 A점과 B점으로부터 거리가 2대1 되는 점 P를 따르르 찍어가면은 이런 원이 만들어집니다. 점 P가. 자, 그거를 이제 식으로 구했으니까는 좀 정확하게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점 X축, Y축. 자, 중심 좌표 3,1이에요. 3,1. 중심 좌표 찍고요. 반지름이 3입니다. 반지름이 2죠. 반지름이 2니까 얘를 중심으로 밑으로 반지름 2칸 가면은 마이너스 1. 위로 2칸 가면은 1에서 2칸 가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또 여기서 오른쪽 왼쪽 2칸 가면은 3이었으니까 2칸 가면은 1이 올 거고 오른쪽으로 2칸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위아래 양력 정한 다음에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 됩니다. 요런 원이 그려지더라. 실제로 A점과 B점도 한번 찍어볼게요. 자, A점 좌표는 마이너스 1,1이었어. 마이너스 1,1이 어디냐? 마이너스 1,1이 여기 A가 있었어, 원래. 여기 A가 있었고, B점이 2,1이었어. B점이 2,1. 2,1이니까는 여기에 B점이 있었어, 그죠? 그래서 A점과 B점, 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2대1 되는 점, P가 요런 데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점 P를 찍으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2대1 되고 점 P를 여기다 찍으면은 요 길이와 이 길이가 또 2대1. 그래서 점 P가 엄청 많이 찍히고 그게 원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자, 이제 마무리. PAB가 최대가 되고 싶다. 각 PAB, 각 P라는 건 원 위의 점이야. P라는 건 원 위의 점이고 원 위의 점을 적당히 P를 하나 찍었을 때 PAB 요렇게 각을 하나 만들 거야. 각. 그러면 각도가 요게 하나 생기죠. 그죠? 요 각이 언제 최대가 될까? A점과 B점, 요 놈은 딱 정해져 있는 점이니까 요 변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각을 만드는 요 변은 움직이지가 않고 점 P가 어디 찍히냐에 따라서
P가 여기 찍히면 각이 만들 거고 P가 밑에 찍히면 이렇게 각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각이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각이 달라집니다. 그지? 그럼 도대체 이 각이 언제 제일 커질 거냐? 즉 AB를 고정시켜 놓고 이 각을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때 각이 최대한 많이 벌어질 때가 언제냐? 점 P가 어디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벌어지냐? 보입니까? A에서 이 원의 끝점인데 제일 위에 점이 이게 아니고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원과 이렇게 접하는 접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접선. 원과 접하는 접선을 그었을 때 요 접점 여기에 P가 있으면은 요 각이 최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제일 위에 끝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게 아니에요. A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게 각이 제일 많이 벌어지는 점 P다. 자, 그때 선분 AP까지 길이를 구하래. 요 선분 길이까지 구하래. 요 선분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 선분 길이는. 갑자기 생뚱맞게 또 각은 최대인데 길이를 물어보네. 자, 또 우리 배웠습니다. 원이 있고 원에 접하는 접선을 그어주면은 항상 중심과 접점까지 반지름을 이어주면은 여기 항상 수직이다. 접선 또 중학 2학년 때도 나왔고 중3 2학기 때도 나왔습니다. 자, 이게 접선이고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여기 3,1. 이 중심과 이 접점 P를 이렇게 반지름을 그어주면은 여기가 직각이 하나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요 선분 AB를 연장해서 중심까지 이렇게 그어주면은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네요. 그죠? 여기 보입니까?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로 갑니다. 자, 우선은 요 변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죠? 원의 반지름이니까 2가 되는 건 분명하고, 그 다음에 A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요 길이만 그려주면 되겠네, 그지? 근데 A점 좌표 나와 있잖아. 근데 굳이 뭐 좌표 가지고 안 해도 되고, A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중심 X좌표가 3이니까, 그럼 평평한 변 길이는 그냥 요거 3이랑 마이너스 1을 빼면 바로 4 되는 거 알겠죠, 그지? 그래서 4랑 2를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나머지 한 변, AP변의 길이는 루트 써야 됩니다. B변 4, 4, 16에다가 2 제곱한 거를 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 12가 되어서 2 루트 3이 되더라. 자, 요런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몇 대 몇 되는 요런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자취를 구하면은 원이 나오는데 이 원을 따로 이름 부르기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아폴로니우스. 자, 그렇게 이름 부를 정도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 부를 정도로 되게 유명한 거기 때문에 아주 잘 나와요. 자, 자취를 구하고 싶은 점 P 좌표를 x, y. 왜 잡냐? 이 x와 y의 관계식을 찾는 게 곧 자취 그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잡고 문제 나와 있는 대로 비례식 세워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산. 근데 계산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계산해서 정리하면은 원방정식이 나오고, 근데 그 원방정식을 좌표 평면에 그림까지 그려서 과연 이 각이 최대가 되는 조건을 만족한 점 P가 어디 써야 되냐? 접하는 접점이다. 그러면 직각삼각형까지 해서 피타고라스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동영상 끄고 직접 풀어봐야 돼. 이거 선생님이 푼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돼요. 계산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다들 힘내시고